분노 폭발의 자해. 점점점. 어떤 재판입니까? 예. 그 20대 남성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는 남성의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20대 남성은 평소에 층간소음으로 위층의 그 피해자에게 굉장한 좀 불만이 있었는데 남성은 올해 그 2월 14일 밤 10시에 술을 마시다가 또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화가 난 거죠. 주체를 하지 못해서 자신의 팔을 칼로 그은 뒤에 오른손을 그은 뒤에 자해를 한 거죠. 화를 참지 못하고 피를 흘리면서 위층에 올라가서 이 난동을 부린 사건입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뭐 난동, 어떤 난동을 좀 한 건가요? 일단 이 20대 남성 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었어요. 윗옷을. 뭔가 보여주려고 그랬겠죠. 이 문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자해를 한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고 했는데 오른손에서는 피가 철철 나고 있었습니다. 문신, 뭐 피까지 보는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대고 이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상태로 뭐 야 XXX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걷어찼어요. 그리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까지 잡아 흔들면서 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지금 사파로도 나오고 있는데 저런 식이었으면 뭐 상당히 위협감은 정말 엄청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가족들이 이제 누구누구가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도 있었는지 어른들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피를 흘리는 너무나 예사롭지 않은 충격적인 모습이잖아요. 현실적이지 않게 너무 화가 나서 식칼로 자기의 오른손을 그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옷을 벗은 상태에서 오른쪽 손에서 지금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걸 손을 들고서 이걸 봐라. 이거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협박적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트라우마틱한 기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봤더니 우리 가족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누리꾼이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층간소음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지 당연히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래도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라는 또 반응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자, 뭐가 됐든 이 20대 남성한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을까요? 일단 뭐 집에 문 손잡이를 흔들면서 강제로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주거침입 미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가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자기가 범죄에 연루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문신까지 보여줬다. 이건 상대방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협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예, 징역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뭐 문고리 잡고 열어 나와 욕한 부분, 죄질이 나쁜 점, 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는 점, 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글쎄요, 이 실형이 나왔네요. 이 지금 가해자가요, 교도소에 출소한 지 2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소하고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법정형 자체가 2배로 올라가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범죄 경력, 이른바 전과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니 뭐 실형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제 층간소음 관련한 스트레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것 정신적인 살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말이죠.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댓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아이들 뛰는 거 매트 깔았다고 괜찮다 생각 말고 제발 좀 뛰어다니지 못하게 좀 하세요. 매트 깔아도 다 똑같습니다라고 하시네요. 자, 그런데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도 층간소음 관련해서 자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진짜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사실상 이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 시스템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일단 이 환경부가 2012년부터 층간소음을 위한 이 갈등 조정을 위해서 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층간소음은 계속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 역시 나섰습니다. 2013년에 이 주택 건설 등의 기준의 규정을 개정해서 이 공동주택을 시공할 때 이 바닥 두께를 좀 다르게 해서 이 성능 기준을 모두 준수하도록 강화했는데도 일단은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논의가 모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가지고 제가 놓쳤는데
위층이랑 친해지면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계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